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재입니다. 그동안 배나TV를 아끼고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 저희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제작을 계속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후원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열심히 노력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간절한 심정으로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늘 재미와 감동을 주는 탈탈탈 시간이 또 왔습니다. 네. 오늘은 저는 원기가 막 솟구쳐요. 네? 왜 그런지 모르세요? 전복 양식업을 하셔서요? 네네,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이훈현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쪽을 보고 해야 돼요, 시청자분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라남도 강진군 말양면에서 올라온 이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자, 일단은 뭐 자차로 오셨다면서요? 네. 몇 시간? 왜요? 왜 시간 좀 걸렸어요? KTX랑 많잖아. 왜? 저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KTX 타는 거, 버스 타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지금 늦둥이가 있어요. 늦둥이가 있다 보니까 저도 귀하게 이번에 동행을 같이 했어요. 애기 있어도 차라리 KTX 태우는 편이 낫잖아요? 아, 짐이 많으니까 뭐 이것저것 우유나 간식이나 아이가 먹을 것도 이제 직접 해주는 편이라 그거 싸가지고 다니다 보면 힘들어서 아이를 케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복도 싸갖고 오신 거죠? 네. 여기만 안 갖고 걸로. 그러게. 아, 그렇게 해서 차로 떠나서는 몇 시간이에요? 일단 서울까지 오는 거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400km 정도 되는데 혼자면 한 4시간에 와요. 아, 애가 있으니까 네, 중간에 8시간 정도. 쉬고 막 힘들겠다. 아, 그래서 솔직히 피곤해요. 어젯밤에 와서 쉬셔가지고 오늘 오신 거네. 오늘 방송 끝나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또 하루 쉬고? 네. 전복을 하루 많이 쉬고 드시는 것 같은데 체력이 그렇게 딸리세요? 어제 4시까지 달렸어요. 새벽 4시까지. 여기서? 네. 여기서? 네. 무슨 친구들하고. 어디서 무슨 뭘 하셨는데? 인천에서 이제 식당 하는 언니가 계신데 오랜만에 올라왔다고 또 이제 맛있는 거 해주고 또 여러 친구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전라도에서도 이제 그 요즘에 제철인 문어랑 전복이랑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파티하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근데 그 날을 찾을 생각은 왜 못 하셨을까? 아직 어렵더라고요. 야, 근데 그 인천에서 식당 하시는 분은 어디 혹시 그 우리 나가셨던 그분 아닌가? 김순영. 아니에요. 계양에서 하세요? 네, 계양구에서 하셔요. 계양하고 우리 집하고 엄청 가깝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인천에서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범 시민이라 공항철도를 타고 다니는데 그렇구나. 네. 자, 아무튼 오늘 좀 여러 가지로 이분 솔직히 모란봉 클럽에서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요. 대충 그 이분의 히스토리에 대한 거는 알고 있거든요. 되게 특이하시고 아무튼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지난 흘러온 과정보다도 현재 너무너무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름이 이은영이시고 나이는 4땡땡이시고 네. 고향이 황해도 사리온이에요. 황해북도 도서지 사리온인데 사리온 사람 드물어요. 네. 전 처음 봤어요. 저도 한 20년 가까이 무지 찾았거든요. 가족이 한 명도 안 넘어왔으니까. 근데 어느 날까지 딱 한 분 찾은 것 같아요. 박수혜? 네. 모란봉 클럽의 박수혜. 네, 거기서 왔어요. 네. 그나마 우리 집 근처랑 또 가까운 곳에. 사리온은 뭐 나도 많이 가보기도 했고 뭐 했는데 사리온은 어디쯤 사셨어요?
저희는 역전 앞에서. 아, 역전 앞에. 네. 역전 앞에 그 1사대가 있잖아요. 바로. 네, 그럼요. 1사대 네. 있죠? 조금 가면 외화브리 상점도 있고. 네. 외화상점. 문화스. 좀 또 가면 그 경기장 있고 그게 외화상점 있고. 국수집도 있고 경암산, 경암각. 경암각 네. 이쪽에. 그쪽에서 살았어요. 그렇구나. 네. 사리오는 어떤 곳이에요? 사리온은 황해북도 소재지예요. 네. 황해북도 소재지고 사리온이 그 되게 거기에도 뭐 경암산에도 그 무슨 절간 같은 거 그런 네. 것도 있고 역사 유물도 있고 되게 그 북한의 서남 쪽에서는 좀 크고 유명한 도시예요. 하고 사리온은 또 뭐냐면은 평양, 사리온, 개성, 서울 이렇게 가는 중간 지점이라 그래서 뭔가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양, 사리온 고속도로가 있어. 맞아요. 네. 되게 관문이에요. 관문 같은 도시라. 그 고속도로 할 때 저희 어렸었거든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가? 그 시기에 저희가 등짐으로 날랐어요. 그걸. 구간별 학생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그 고속도로 만드는데. 네, 노인이든 뭐든 다 동원돼서 등짐으로 만들어진 그 다리 길이 평양 개성 고속도로거든요. 아무튼 사리온은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뭐 바다는 없는 지역이지만 그래도 잘 사는 도시예요. 네, 벌방이다 보니까. 벌이고 그다음에 평양하고도 가깝고 네. 그다음에 그 물류 중심지처럼 돼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해주 쪽에서 올라오는 뭐 수산물도 맞아요. 사리온을 거쳐서 북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재령, 신천, 안악 해가지고 그 사리온 옆에 있는 네. 저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다 사리온을 거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맞아요. 오다 흘리고 가다 흘리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리온 사람들 먹고 사는 거예요. 네. 그래도 그 항해도 사리온 주변이나 이런 거기서 사시지 않으셨는데도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난 뭐 워낙에 많이 팔방돌이. 보통 저희는 이북에서 살았다라고 하면은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극히 아는 소재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사리온이라고 해서 그 주변을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한점이 있어서 저는 저같이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잘 알고 계세요. 38요관, 네, 38호텔. 그리고 경암산 있는 경암산, 데가 왜 경암각, 유명한지도 알죠. 경암요가. 네, 거기가 김일성 별장도 있잖아요.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 있고 대남연락소 훈련하는 그 훈련생 아파트도 있고 또 훈련장도 거기에 있어요. 사리온에서 마지막에 또 네. 그러니까 사리온 결국은 이따 이야기할 거지만 군에 가시는 거잖아. 네. 그 다음에 사리온을 마지막에 밟아본 게 몇 년도예요? 기억에? 저는 해마다 밟아봤어요. 오기 진짜? 오기 전까지? 까지. 네. 진짜? 네, 그러니까 이북에서 살 때는 부모를 잘 만났어요. 제가 똑똑한 게 아니라 부모님을 잘 만나서 이제 아버지가 2급 기업소 당비서를 했었거든요. 사리온 쪽에서 이국 기업소? 거기서 조금 집만 그쪽이가 좀 벗어나 있잖아요. 그럼 알만하다. 마산 쪽인가? 아니죠. 그 세멘트 봉산 그 시기에 사리온 카리비로 카리비로. 연합기업소가 연합기업소. 봉산군당 책임비서보다 훨씬 높이 있어요. 사리온 칼이 있었구나. 네, 거기에서 또 이제 그 카리비료 생산하기 위해서 그 라인 생산이 있잖아요. 그 광석을 캐내야 되는 그런 기업소에서 간부하셨구나. 아무튼 그 높은 거. 네, 했어요. 그걸로 졸업하시고 정년퇴직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죠. 그럼 아버지는 뭐 그냥 거의 집에 안 계셨죠? 뭐 그때 그러죠. 직장 워낙에. 네, 워낙 뭐 보통 보면 뭐 당 회의 같은 거 하면 저녁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의 아버지는 뭐 일에 그 나라에 충성을 하셨고 어머니가 저희를 키운 거죠. 근데 그 시기에는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는 잘 산 건 아닌데. 그렇지. 북한 그 상황에서는 잘 살았지. 뭐 쌀이 진짜 이렇게 쌓아놓고 살 정도로 하고 기억에 남는 게 봉태. 그걸 이렇게 짝으로 막 집 앞에다가 쟁겨줬거든요. 냉동해. 네. 블록, 냉동 네. 하고 오리. 자주오차로 막 마당에다 실어다 줬거든요. 오리를? 네. 트럭으로? 네. 몇 마리나? 아니요, 몇 마리 살 수가 없어요. 하모. 그게 막 100마리씩 막 이렇게 집안에다가? 아니죠. 그 마당에 있으면 막 그렇게 울타리를 해놔요. 광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거기다 불에다 주면 잡지 못해서 못할 정도. 손질을 못해서? 네. 털 다 안 뜯은 오리? 살은 거. 살한 거? 네. 빽빽빽빽 하는 그 옆에
이미 계속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갔다가 자소차 한 대가 들어와서 부려놓고 가면은 그거 이제 기업소 분들이 한 분 한 분 오셔서 이제 그때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아첨이죠. 와서 이제 그거 다 손질해주고 이제 놓고 가시면 저희는 뭐 그냥 해먹는 뭐 식으로. 그거 다 못 먹으니까 다 나눠줬겠지. 네, 주변인들 많이 나눠주고 그다음에 그 당비소라 해도 밑에 당직원이 3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근처 사니까 많이 베푼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내 거 아닌 거로 많이 베풀었죠. 하고 또 그 시기는 아버님이 그 간부하셨던 그 시기는 지금 북한하고 다르잖아. 맞아요. 인심도 좀 후하고 막 그럴 때예요. 그때는 뭐 있으면은 너나 먹고 막 이렇게 뭐 촉박까지가 않았는데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이제 아빠를 만나셔가지고 처음에 내조를 하고 계시다가 유치원 대체 그걸 그렇지, 조금 하셨어요. 네, 처음에 저희 어렸을 때 하시다가 이제 처음에는 뭐 아버지가 3급 기업소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큰 거 안 하고 그냥 아이들 돌보미 같은 거 보육교사 같은 거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2급 기업소로 승진해 가면서 거기 옮기면서 엄마가 이제 여맹위원장인가 그거를 하셔요. 왜냐면 2급 기업소면 노동자만 2,000명이에요. 남자. 그렇지. 그리고 부양가족까지 하면 한 6, 7천 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테두리 안에서 엄마가 여맹위원장인가 그걸 하고 계시다가 그 안에 이제 봉사활동하는 그런 대기업은 안에 보양시설 뭐 후방 요양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부분에 들어가서 이제 뭐 북한에는 쌀 만들고 옥수수로 쌀을 만들잖아요. 쌀 만들고 국수 만들고 하는 정미소? 예, 그거를 개인이 안 해요. 그거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재분칸. 그 기업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후방과 안에 속하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튼. 거기 계셨거든요. 거기 계시면서 아빠도 뭐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많이 가져오시고 안 줘도 가고 엄마도 이제 많이 남으니까 가지고 오셔서 부모 잘 만난 덕에 호강하게 살았어요. 네, 이북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우리 가족에서는. 왜? 엄마 아버지가 완전 그 빨갱이이신데다가 단 한 번도 이제 이탈을 안 해봤어요. 엄마 아버지가 엄해요. 엄청. 딸만 사형제인데 엄청 엄해가지고. 딸만 사형제? 네. 아들이 없고? 아들 없어요. 그러니까 엄하지. 엄청 엄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식이 4명인데 엄마 아빠 욕심에 자식을 4까지 안 낳아요. 아들을 그러죠. 아시잖아요. 이북은 아들 하면 막 뭐 어깨에 뭐라도 단 거 마냥 되게 가족에서도 인정받고 하는데 엄마가 그걸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 낳고 동생 또 3년 터울로 계속 낳는데 낳고 하다가 딸 되니까 포기를 하신 거예요. 했다가 막내가 생겼어? 그러다가 늦게 터울이 좀 심해요. 늦음하게 하나 생기니까 누가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임신했을 때? 네, 엄마가 나이 있어가지고 낳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 같은 딸을 낳았어요. 아들 같은 딸? 체격이 컸나 보다. 네, 4.8? 없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거기는. 우량하네. 네, 엄청 컸어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낳은 다음에 아빠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막내를? 예. 이제는 여기서 끝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잘 우리랑 지내시다가 아들 못난 그걸로 인해서 그런가 아빠가 한번 바람이 나요. 왜냐면 그 시스템이에요. 북한은 당비서 이제 건물에 가면 여기는 다 타자나 기존에는 컴퓨터로 뭐 이렇게 다 문서를 작성하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는 나이 어린 학교 졸업한 한 19살, 18살, 21살 이런 어린 아이들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글을 써요. 맞아. 일일이 다 뭐 내려 컴퓨터가 없어 예전에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가깝게 지내고 뭐 밤샘 작업하다 보니까 거기서 탈이 나요. 탈이 났구나. 네, 설사가 났구나. 그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모르게 3년을 지내시다가 애기 또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저희가 그때 몇 살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데 그 엄마가 되게 보면은 이제 공부도 좀 많이 하셨고 지금 말하면 지적이고 좀 그래요. 괜찮은 분이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칭찬 자자했었어요. 근데
그 당비서 하시는 분이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저희 엄마한테 귀띔을 해줘요 한번. 어? 귀띔을 해줘요. 아빠 말고 다른 사람이? 네, 아빠 말고. 그래서 알게 돼서 엄마가 충격을 먹고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엄마가 싸납죠. 저 어린데 저 손을 잡고 아빠를 찾아가요. 왜 딸내미를 왜 데려갔어? 저를 앞세우고. 아, 뭔가 이렇게 네. 자극을 좀 주자고 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사실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모르고 따라간 모르고 갔겠지. 거거든요. 아빠한테 가자 해서 네. 데려갔겠지. 근데 갔는데 1층, 2층, 3층 건물인데 당비서실에? 네, 그 3층에 있었거든요. 거기가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것도 밤에 데려갔어요? 그러죠. 저녁이니까. 현장 체포하려고? 네, 항시 늦게 끝나니까 그래서? 아빠가 늦게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그날은 저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북한 알죠? 문. 이런 문이 아니잖아요. 나무로 된 문인데 나무지고. 보여요. 아, 짬이 있으니까. 네. 아, 판자 짬이 있으니까. 짬이 있으니까 그게 보여요. 근데 엄마가 저를 데리고 올라가서 전 모르고 따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엄마가 먼저 이렇게 보니까 안에서 웃음소리도 나고 막 그래요. 희희낙낙하는 네. 소리가 났구나. 근데 그래서. 그 시기가 2월 16일 선물 아이들한테 다 주고 바로 며칠 안 있다가요. 근데 엄마가 보니까 밑으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선물을 테이블에다 하나 싸놓고 거기서 선물 과자 먹으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저를 데리고 저 입구로 보내고 엄마 혼자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엄마 혼자서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두들기는데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 켰었고 밖에서 확인했고 들어왔는데 엄마는 두 눈으로 확인을 했고 막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방을 불을 딱 끄는 거예요. 방 안에서? 아빠가? 네, 안에서. 네. 그러니까 당황하시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있는 거 아니까 문 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죄송한데 운영 씨 그때 몇 살 때예요? 제가 13살이나 다 컸잖아. 네, 2살 정도. 그래도 여기선 다 컸는데 제가 그 시기에 12살, 13살이면 그쪽에서는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아, 진짜? 네,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엄마 근데 디테일하게 다 기억하시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기억하는 건 왜 갔는지 그거는만 모르고. 모르고 그냥 이후에 안 거니까 얘기하는 거고 그때 했던 행동들은 기억이 그래서 나죠. 그다음에 불 그러니까 꺼가지고 막 거기 이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아빠 거기 있는 거 알아요. 안다고라고 하니까 다시 불을 한참 있다 켜요. 시끄러우니까 또 밑에 당직 올라오고 막 그렇지, 하니까 그렇지. 예. 다시 켜요. 켜니까 문은 안 열고 한참 있으니까 엄마가 발로 이렇게 팍 차요. 알잖아요. 이거 툼 다 이게 있는 거라 힘만 주면 이렇게 판자가 빠지지. 빠져요. 맞아. 그러니까 수습이 안 되니까 문을 이제 이만큼 보이니까 아빠가 문을 여시는데 엄마가 진짜 번개같이 달려 들어가가지고 번개맨처럼 안으로 막 그다음에 저 잊어버리셨나 봐요. 들어가가지고 그 여자 어린 여자애가 있었는데 고당머리 잡고. 막 뜯어버려요. 막 밟아주고. 근데 아빠는 어떻게 못하고 있어요. 엄마가 그 정도로 사나웠거든요. 화가 났고 이미 그런 그러니까 그런 그때는 부정부패인 걸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아마 아빠도 바람을 폈었구나. 그리고 되게 그때 그 나이에 그걸 아직도 머리에 있는 거 보니까 어른이 되면서도 많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시 그 전까지 아빠를 생각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멋있었어요. 왜냐면 중앙당 사람들이 오면 우리 기업소에 저희 아빠 기업소에 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서흥으로 들어가요. 배 타고. 근데 항시 이렇게 어린 친구들 데리고 들어갔는데 아빠도 같이 들어갔잖아요. 저희는 그냥 음식 접대하러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돼지 잡아갖고 들어가니까. 그 이후부터 아빠를 달리 봤어요. 잠깐만, 서흥이라는 게 그게 운파호라고 해서 이렇게 호수가 있어요. 엄청 경치가 좋은데 거기에 보고 서흥. 운파호가 김일성 낚시터 있잖아요. 낚시도 있고 그게 별장도 있고 되게 좋은 호수예요. 산 속에 있는 호수인데 정말 거기 가면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아빠로만 생각하고 항시 자기 일에 완전 충성 다하는 그런 존경스러운 아빠로 봤었는데 그 나이에 그걸 보면서 왜 저러지를 몰랐어요. 순진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우리 손잡아서 아이를 낳은 거 우리가 생긴 거로만 알았지 아무것도 모르는 때라 왜 저러지? 엄마가 왜 또 쌈딱처럼 저러지?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아빠가 막 우리 그냥 내려보내더라고요. 이제 그 밑에서 막 요란하게 떠드니까 경비원이 올라오잖아요. 당직 서시는 분들이 우리 나 그냥 손잡고 내려가서 1층에 있는데 계속 위에서 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는 안 들리죠. 그냥 싸우는가 보다. 아빠가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날? 결론은 뭐 아빠가 잘못했다고 그랬겠지. 네,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그 여자는 다른 데로 보냈지, 아버지가. 그렇겠지. 다음에. 네, 다른 데로 보내고 우리 아버지가 그 사건 이후로 엄마한테 가장 큰 뒤통수를 맞게 돼요. 엄마 말 잘 들었겠지 뭐 그다음. 아니죠. 엄마가 더 기세등등하게 돼서 아빠가 기존에는 마음대로 뭐 회의 간다, 도의 회의 간다, 연합의 회의를 간다라고 했거든요, 항시. 근데 이제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아버지가 능력이 있었어요. 머리도 좋고 참 그 사회에서 살아갈 만한 그런 건 모든 걸 다 갈고 닦으신 분이세요. 별명이 제2의 김일성이었거든요. 오, 혼날라고 네. 김일성. 아니 동네 사람들이 그 기업 사람들이 기업 김일성이라고 그랬어요? 닮았거든요. 닮았다고? 많이 닮고 이제 술도 안 하시고 이제 좀 덩치도 그렇게 닮았어요. 비슷했거든요. 나는 안 닮았지. 아니 나는 키랑 덩치랑. 나는 실베스타 스탈론처럼. 김일성을 많이 닮았다고 해가지고 네. 아버지가 이제 중앙당에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근데 중앙당 가면 마지막에 신체 검사하는 거 아시죠? 그거 할 때 엄마가 이제 아빠의 과거가 있고. 근데 이제 그 시점에서 중앙당 그 문화부 분들이 많이 오시면서 성호를 많이 다니거든요. 아가씨 옛날에는 그 처녀들 데리고 들어가면 그냥 이제 식사 준비 때문에 데리고 들어가는 걸로만 알았었는데 엄마가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세상이. 그래서 저기 중앙당 평양에 올라가면 그 사람들 하는 거 보잖아요. 엄마는 또 개밥의 도토리가 되겠구나. 단속을 못 하겠구나 하고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못 가게 했구나. 도청에 가서 도에 가가지고 그 중앙당 가는 그 부서가 있어요. 담당한테 얘기 안 하고 다른 부서에다 얘기를 해요. 아빠 사생활을. 그래서 아빠가 신체 검사만 하고 다시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미 이 기업소 당비소 하다가 중앙당 가게 되니까 이미 신체 검사하고 여러 문고 이미 문고는 다 올라갔고 했을 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빠가 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못 가는 거죠. 본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부모님 이야기는 요 정도로 하고. 네. 그래서 결론은 아빠는 어떻게 국에서 그냥 못 올라가고 다시 계시고 지낸 거죠? 네. 그랬다가 일단은 사녀 형제들인데 사녀잖아요. 네. 그 중에서 딸만데 장녀. 네. 제 장녀고요. 제가 아들 맞잡이로 이제 아들을 못 낳다 보니까 이왕 딸 낳았으니 저한테 기대감이 크셨었나 봐요. 항시 동생이 잘못해도 저한테 계속 추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어서 공부는 못하진 않았어요. 일찍 잘하고 칭찬 계속 받다가 집에 오면은 항시 저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부모가 싫어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안 해요. 그냥 이제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엇나가기 시작하다가 부모님들이 바라는 대학은 이제 교원 대학이나 이런 대학인데 제가 이제 시험 거기에 발바닥도 못 따라갈 정도의 시험 성적이 나와요. 시험을 봤는데 뭐가 나오냐면 그 대지 접종하는 수의사 이북에서는 그거 알아주지 않거든요. 거기에 갈 능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망을 하고 저를 그냥 아버지 기업소에다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띵가띵가 다니다가 얼마 며칠 안 다니고 그래도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아빠한테 부모한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제 공부를 다시 하자니 너무 나이는 먹었고 하다가 군대를 가야지. 그 시기에는 여자들이 군대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그래서 아빠의 위치가 얼마큼 대단한지를 스스로 알고 살았기 때문에 군사동원부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잔뜩 하나가득 써가지고 가가지고
저 군대 내보내주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라고 하니까 저를 위아래를 쳐다보더니 쬐깐한 게 와서 보잘것도 없는 사람이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별로 이렇게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라고 그래 대기하고 있으래요. 그래서 그냥 뚜벅뚜벅 가서 책상에다가 이렇게 줘요. 저에 대한 경력이나 이제 아빠 직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를 가계표라고 그러죠. 네, 저를 다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군대 진짜 가고 싶냐고 바로. 네, 저는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저가 딸 4명 중에 첫째인데 저는 꼭 가야만 돼요 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지 말고. 그래서 바로 결정이 돼요. 집에 가 있으라고. 아버지한테 물을 텐데 그 정도면. 아니요. 군사동원부에서 이제 제가 이제 부탁을 해요.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이래이래해서 부모님한테 이제 깜짝 선물 드리고 싶다라고 했더니 알고 모르는 척 하셨는지 알고 뭐 모르고 뭐 깜짝 놀라신지 몰라도 제가 이제 내일 군대 간다면 오늘 머리 깎고 들어가요 집에. 군대 가면 머리 빡빡 깎는 거 알잖아요. 짧게 길다가 들어가니까. 지금처럼? 네, 지금 딱 이 머리예요. 그때 머리가. 이렇게 자르고 들어가니까 아빠가 머리를 빡빡 밀라고 가위를 갖고 와가지고 더 열받아서 때리는 거예요. 진짜 죽도록 맞고 다음날 군대 나왔어요. 그렇지. 그래서 엉엉 울다가 아빠 저 내일 군대 가요라고 했더니 무슨 거짓말까지 하냐고. 이제는 하다 거짓말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그 군사동 뭐 그거 통지서 있잖아요. 네, 그거 보여주니까 아빠가 놀래는 거예요. 그럼 얘기를 하지 왜 그 끝으로 가냐고. 그래가지고 어디든 제가 이제 정치인이 돼서 돌아올게요라고 해요. 출세하고 싶어서 군에 가겠다. 아니요. 아버지한테 엄마 아버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네, 제가 방황을 한 6년 동안 거의 만 5년 정도 했어요. 부모님 속썩이. 그 뭐지 장사 같은 막내 딸은 어떻게 됐어요? 장사 같은 막내 딸은 잘 컸죠. 잘 크고. 큰다 아기 때가 아니라 크면서도 엄청 체격이 커졌어요? 키로 갔어요. 키가 크고 김일성 옷가에 뽑혔던 아이예요. 근데 아빠가 이걸 너무 잘 아셨나 봐요. 안 보냈겠구나. 무좀으로 해가지고 신체 검사 때 발무좀이 진이 날 정도로 무좀 오면은 안 데리고 가요. 안 되지. 네. 전염성. 네. 그 기업소에서 발무좀 있는 사람 신발을 시켰어요. 일부러? 네. 이야. 일부러 안 보내려고. 그냥 반대하면은 그것도 뭐가 또 이제 걸린다네요. 그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픈데라고 시작을 해서 막둥이가 안 가요. 이야. 그 정도로 이제 예쁘장하게 생겼었어요. 무좀 때문에 걔 엄청 고생했겠다. 그거 하느라고 그 깡식초 알죠? 그 맞아, 무식한 방법을 그 막둥이한테 아빠가 했어요. 빙초산 네. 이런 거. 근데 그 이후로 발 화상 입어가지고 껍데기가 더 막 이렇게 질질질질 막 녹아내린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거의 나오고 막. 6개월을 학교 못 갈 정도로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후에 올해 한 2년 정도, 1년 반 정도 되니까 3살이 돋으면서 이제 어리니까 좀 낫긴 낫구나. 무좀은 없어지고 그래도 흉터가 있죠. 옛날에 그런 것도 봤어요. 그 무좀 민간요법으로 치료한다 해서 참새를 잡아다가 참새 이렇게 그냥 생고기 갖다가 이게 발가락 짬에다가 이렇게 깜짝 놀랐잖아. 그 발가락 짬으로 참새 대가리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네, 처음 하더라고. 참새 그 생살이 이렇게 무좀균을 잡아먹네 어째네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인간이 확인되진 않은. 그렇지. 네. 근데 우리는 상관없잖아. 확인 안 되지. 그렇죠. 그렇게 자, 해서 그렇게 해서 군대를 군에 가셨어요. 네, 그래서 군대를 갔어요. 어디로 가셨다고요? 함경북도 청진. 정진. 네, 청진으로 갔는데. 네. 그 뭐 또 나올 때 엄마랑. 아니 별로 울지도 않았어요. 진짜? 왜냐면 트러블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뭐 작년에 막 뭐 너는 네가 잘 돼야 동생들이 잘 된다라는 그런 무슨 고정관념 같은 게 너무 그 근래에 있으셔가지고 저만 적쳤어요. 그래서 왜 엄마 아빠가 왜 저럴까 할 정도로. 그 둘째 셋째는 좋았겠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고도 저한테. 언니한테 다 밀고.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너무 싫어서 사춘기 아닌 사춘기를 겪었거든요. 그거 막 반항하고 엄마한테 복수한다고 여자가 뱀 잡아다가 쌀떡 알죠? 거기다 막 집어넣어가지고 엄마 아침에 밥 하려고 쌀 풀 때 뭉클 뭐 비잖아요.
그럼 엄마가 기절해가지고 막 뒤로 나가 넘어져가지고 머리 뇌진탕 먹을 정도로 바닥에다 부엌 바닥에다 꽝 해가지고는 아빠 나가고 온 집안이 나가면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죽도록 두들겨 맞고. 왜? 제가 뱀을 넣어놨으니까. 그 정도로 트러블이 심했었어요. 내가 군대 가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데서 좋은 걸 몰랐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딱 갔는데 또 이제 부모 덕에 그렇지 아무래도 부모 덕에 좀 편하게 하고. 네, 편했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큰 부대에 서대가 이제 독립적으로 구석에 떨어져 있는 데니까 누구의 관심도 안 받고 거의 마음대로 조정을 하거든요. 이제 여자들 독립서대면은 저런 거 많잖아. 뭐 철교, 그다음에 뭐 지키는 터널 거. 지키는 거 그런 데죠, 보나마나.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마음대로 자기네 뭐 집에 갔다 올래, 뭐 가지고 올래 이렇게 부속품. 저 처음에 서대장 마음대로겠네. 네, 저 처음에 시킨 게 차부속. 그렇지. 네, 그러니까 연대 안에 대대 안에 그 차부속이 없잖아요. 그 시기가 90년도 소련 붕괴되면서 군수물자가 100% 중단이 되니까 더 이제 그 부대에 있는 그 군인들 가족 관계를 더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고 괜찮게 살고 지배인 하다못해 뭐 간부네 그런 집 자식들만 따로 엮어서 이제 뭐 그 시기에는 처음에 시킨 건 그냥 부속품 기름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기름. 휘발유나 디젤. 그런 거. 근데 그 다음에는 웨어브리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염소 새끼나 돼지 새끼 이런 걸 계속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이런 기업소에는 후방부가 있기 때문에 돼지도 키우고 염소도 방목한다는 부업지가 거. 있어. 네, 있어요. 크게 있어요. 농사도 짓고. 연합기업선 더. 네, 그걸 알다 보니까 저를 아빠인데?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해줬어요, 아빠가? 아빠는 다 해줬죠. 그지. 네, 왜? 그냥 이왕 군대 갔으니까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정치 군관만 돼서 집으로 돌아오너라 라고 했어요. 정치 지도원이나 막 이런 거. 저는 했어요? 정치 지도원? 어디까지? 하준사 때? 저는 하전사로 왔고요. 그지. 장교까지 못 가고. 예, 저는 기회가 많았어요. 이제 거기서도 또 이제 에피소드가 저는 되게 많은데 저는 지휘관들이 저를 그냥 뭐 자기네 입당 뭐 누구 입당 시키려고 하면 뭐 이제 뇌물 같은 걸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대장이 선전지던 라인이었어요. 친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필요한 건 이제 우리 서대장한테 얘기해서 제가 이제 가져다 주는 편. 그 덕에 이제 집을 많이 오고 가게 됐는데 이제 집에 오고 가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져다 주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시기가 바뀌어요. 외화벌이 사업할 때 대한 이제 당에서 이제 당이 아니라 그 맞아 그때는 그렇지 힘드니까 외화벌이가 바람 불었지.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제 또 부대 내 안에 이제 뭐 사금 생산하는 곳 있잖아요. 단천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군대 온 사람들이 뭐 하고. 내 아들 좀 잘 입당 좀 시켜주세요라고 뇌물을 줘요. 군관들한테. 자기가 이제 아는 군관들한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들은 돈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들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뚝 떨어져 있는 또 이제 누구나 신임하는 아빠가 그러니까 뭐 얘는 뭐 도망가지도 않고 심부름을 수없이 시켰지만 다 하니까 이제 저를 소대장한테 얘기해서 거기를 이제 장사 다니게 만들어요. 라진 선봉시.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네. 사회에서 8.3이라고 해서 어떤 개별적인 사람한테 돈 얼마 벌어와 시간 줄게 한 것처럼 부대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소리구나. 네, 사금 주면서 어디가 아니 지적을 해줘요. 어디 가서 몇 반 누구를 만나서 주면은 돈을 얼마 준다고 해요. 처음에. 일종의 저기다 돈 세탁. 맞아요. 부대 안에서. 금으로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하전사들 시켜갖고 돈으로 바꿔갖고 오라 이거네. 그래서 어디를 많이 다니셨어요? 라진 선봉시 제일 많이 다녔죠. 역시. 처음엔 청진 다니다가 청진에서 너무 가격을 후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관 그분이 이제 다이렉트로 라진 선봉시를 뚫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냥 라진 선봉시를 내보내는 거죠. 가라고? 네, 근데 저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 이제 상사. 그렇지. 네,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럼요. 그분에다가 저를 그냥 붙여요. 그래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이제 자유주의에 대한 이제 그 외국인들도 만나고
라진 그러면, 선봉. 예. 그때 라진 선봉이 생겨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네, 어땠어요? 맞아요. 들어갈 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는? 네. 그거 지키잖아 일단. 몇 이게. 있어요. 몇 네, 년도요? 90년도? 90년도. 몇 년도? 91, 2? 아니죠. 내가 다니기 시작한 건 91년 후반이니까. 김일성 죽기 전에. 아무튼. 그 후반이니까. 그 후반 92년 본격적으로 다닌 건 92년도. 92년도. 근데 네. 그 안 막았어요 그때? 아니요, 이렇게. 군인들은 상관없었어요. 아. 군인이 그냥 지키는데 통과시킨다고? 사회 민간인들만 엄격하게 그지, 지키고 그지. 군인은 이주변 군인인가 보다 하고 냅뒀을 때예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식은 죽먹기로 그냥 왜냐면 외출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얼굴 보면 쟤네 외출증 끊고 다니는 애들이야 라고 알아요. 경무부에서. 그것도 칠지 또 주변 부대니까. 네, 그 그지? 주변 같은 부대니까. 군단 산하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군단은 같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드나들다 보니까 이게 뭐 위험한 건지 무서운 건지 그렇지. 몰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이제 접촉을 많이 했죠. 접촉하면서 그 안에서? 네. 라진 선봉. 일본하고 중국인들 제일 많이 접촉하죠. 아 그때 일본 사람도 왔었구나. 그 외에 언어가 안 통하는데 인도. 어떻게 했어? 아니요, 거의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우리나라 말을 해요. 한다고? 네, 거의 해요. 기본 영어는 다 해요. 장사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어디서 접촉을 했어요? 라진 선봉시 가면 이제 바로 그날 갔다가 그날 못 와요. 그러니까 개인 집을 하나 빌려요. 내가 오늘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숙박지. 쌀을 한 대를 줄 테니까 여기서 우리 밥 먹고 자자라고 얘기를 해요. 대기집이라는 네, 거지? 대기집이죠. 거기서 있으면서 이제 시장도 나가 보면서 이달에는 뭐 오징어가 많이 나간다, 명태가 많이 나간다 라는 시장 조사도 해요. 그거는 군복 입고 아니면 군복 벗어놓고? 입고 하죠, 그 시기에는. 입고. 누구 건들지 못하게. 그래서 시장 조사하고. 해갖고 오라고 하니까 해가지고 사공 팔고 날짜 돼서 팔고 일주일 초과하면 안 돼요. 또 이제 누가 또 찾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안에 뭐 3일 안에 저희는 항상 들어갔거든요. 오래 걸리면 5일도 걸리고 들어가서 또 이제 전해주고 또 이제 뭐 시장 조사에서 돈 좀 벌어오면 이걸로 오징어를 어디 가서 받아와라. 그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완전 회사네, 무역 회사. 군대가 아닌데. 장교들은요, 그러니까 그 지역 장교들은 제대될 때 트럭 차 안 빌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실고 갔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거기서 네. 몇 년이나 군복무는 몇 년 했어요? 저는 한 6년 넘게 했는데요. 6년 6년 4개월이나 6년 4개월 하면서 네, 거의 6년 그 정도. 장사만 한 게 2년 넘게 2년 했어요. 넘게? 네. 우와. 2년 넘게 했어요. 좀 이렇게 자기 본격적으로 한 건 2년 넘게 하고 그 전에 뭐 한 번씩 그 첫 시작 때는 심부름을 그분이 하고.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 갔다 들어오고 한 몇 달 있다 한 번 갔다 들어오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전문 이렇게 다닌 거는 뭐 일주일에 뭐 2번도 갔다 올 때 있고 뭐 아니 보름에 2번도 갔다 올 때 있고 뭐 한 달에 3번도 갔다 올 때 있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뛴 건 거의 2년 정도. 그때 하긴 뭐 또 성군 정치 가재 나와가지고 하니까 군복 자체가 뭐 호랑이 가죽이라고 할 정도. 왜 우세요? 아니에요. 슬퍼서?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어요. 지금 알레르기가 올라와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하다가 네. 탈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각 부대마다 비밀리에 쉬시 누구한테 걸리지 마라 하니까 부대원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많아요. 시장에 가면 맨 아, 부대거든요. 그렇게 하는 애들이 많다는 네. 소리네. 근데 저희가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군인들은 무조건 오면 돈도 잘 가져가고 물건도 빵빵해라는 소문이 나다 보니까 라진 선봉시라는 게 그 원주민들은 사실 돈이 없어요. 배 타는 사람들이 군인들한테 거의 다 넘기거든요. 그렇지. 하다 보니까 우리가 뿔뿔이 그냥 2명, 2명, 1명, 1명이니까 여기 있는 지역 주민들이 우리를 쳐요. 우리를 누구 하나 딱 타켓을 해서 그 한 20명 정도가 달려들어서 막 10명 정도 달려들어서 때리고 군인을? 뺏어가면 네. 3인이? 라진 네. 선봉 네. 3인들이? 네. 여자니까 그랬겠지 뭐. 아니 남자도 저희는 안 맞았죠. 저희는 이제 털릴 직전에 갔는데 옆에 이제 부대들이 이제 2명 있으니까 달려들어서 같이 때리고 저 여기 있잖아요. 이거 맞았구나. 네, 이거 벽돌로 맞은 거예요. 이야. 내가 남을 때려서 맞은 게 아니고 안 뺏으려고, 안 뺏기려고 안 뺏기려고. 네, 그러니까 다 얘기는 안 했는데 흥분할 이게 뻔했네. 그거였어요. 근데 다른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네도 털렸으니까 도와주려고 와서 부대 사람들이 단합하면 무섭잖아요. 그렇지. 막
진짜 막 밟아주는 손수 안 거예요. 반대지. 네. 근데 군인들은 무시 못해요. 단합이 되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기를 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그 상관이 군인들 전체적으로 이제 거기 들어오는 팀 단합을 하자고 해요. 연합을,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연합이죠. 이게 묶자고 얘기해요. 묶어서 여기에 들어와서 사건 사고 없이 잘 갈 수 있게끔 서로 보호망 자체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깡패 같은 그런 그룹이 돼요. 그렇게 되겠네. 네. 그 다음에 맞은 사람이 없죠. 맞는 사람 없고 무조건 들어오면은 군대들이면 다 이렇게 해주고. 결국은 라진 씨의 뭐 대폭 같은 애들하고 군인들하고 이렇게 대립을 하는 거네. 네. 그리고 가끔씩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많이 이윤이 남을 때는 이제 술 같은 걸 줘요. 네, 주기도 하고 저희가 주는 건 아닌데 상관들이 이렇게 모아서 어느 정도 모아서 줘요. 뇌물 아닌 뇌물인데 서로 잘 지내자는 그런 거. 그렇게 하다가. 네. 그러면서 더 이제 자유가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부대라는 게 사실 그래요. 부대 안에 있을 때는 뭐 보초근무교대 나가고 그 책 그 명령 달달달달 외우고 밥 먹고 화장실 똑같이 가고 이건데 밖에 나오면 사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남자 섞이다 보니까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돼요. 또 탈이 나겠네. 맨 낙지에다가 여기서 말하는 오징어에다가 아니죠, 생물이죠. 생물. 바로 바다에서 낙지 또 이제 건 두 가지 다 있어요. 그거 있지, 명태 있지. 맥주 있지. 네, 맥주는 장마당 나가기만 하면 쌀만 주면 무조건 주거든요. 중국제 마늘깨 때.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서부터 저도 그때 처음 술이라는 걸 먹어봐요. 먹는데 항상 저는 집안 교육이 되어 있잖아요. 엄한 집안에. 그걸 먹었더니 정말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좋았어요? 처음에는 와 이거 딱 마약한 것처럼. 아예 우린 아버지 엄마 자체가 이제 술이라고 하면 거리가 멀거든요. 엄청 아빠도 안 드셨다고? 안 드셨어요. 단간부인데? 네. 단간부 다 잘 마시는데? 아니 술 한 잔 못하고 담배 한 모금 못 태우셨어요. 그 정도로 고지식하고 엄청 충성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바람을 피워? 네. 저도 충격이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생활이 하다 보니까 자연히 보나마나 외부 문화를 접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자본주의 문화를. 더 쉽게 하죠. 어떤 거? TV, 한국 드라마? 드라마도 보고 이제 아마 그 어린 나이에 뭐 야한 거? 네, 그것도 야동도 봤다고? 일본 거를 거기에 반입한 걸 한번 처음 그때 봤어요. 아 진짜? 네. 일본 AV를? 네, 근데 그때 보고 그거 가지고 제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 왜냐면 그 계기로 술을 안 먹어요. 그 계기로 술을 안 먹어요. AV를 보고? 네, 그거를 술을 마시면은 다음날 다들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큰 방에 남녀가? 같이 술을 먹고 놀고 했으니까. 네, 근데 다 짝꿍이가 있어요. 짝꿍이가 있는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충격인 거예요. 다 짝짝짝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아니구나. 우리 상관은 나 지켜준다고. 왜냐면 아버지 직책이 있는 데다가. 상관은 여자였어요, 남자? 네, 여자. 아 여자. 여자였어요. 저가 이제 가서 불면은 다시는 못 나와요. 그러니까 저를 지켜준다고 있다가 자기도 거기에 이제 사관장 나와 있던 사관장이 있는데 거기랑 좋아했거든요. 우리 그 부소대장이.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맛있는 거 사다 주면서 오늘 저녁은 내가 안 들어올 테니 술을 먹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안 먹으려고 각오를 했어요, 아침에. 그 다음부터 보는데 진짜 장관이 아니에요. 가관이 아니에요. 이야, 처음 본 세상. 이게 바로 90년대 북한이다. 고난의 행군 때 시작하면서 그렇게 벌써 군인들이 그렇게 썩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 군복을 하나씩 벗기 시작해요. 왜? 여기 카라 알죠? 카라를 이렇게 하면 좀 답답하잖아요. 하고 이거 직급 보고 다 알거든요. 계급장. 네, 어느 정도 오니까 쟤는 무슨 부대, 뭐 사관장이야. 쟤는 쫄딱이 뭐 하사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사복을 입기 시작해요. 막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술을 먹으면은 바보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요. 원체 부모님들이 막 때려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찼던 사람이라 안 해요. 안 하면서 이제 부대에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이제 거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바른 생활,
탈북은 어떻게 했냐고 그러게. 거기서 이제 그 머리가 일어나요. 이제 여러 번 들랑달랑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외국을 다 서로 다 찬양을 해요. 중국을 일단 찬양을 해요. 영화도 보고 하니까. 네. 하고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한국이 좋다라는 말을 그때는 할 수가 없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가니까. 뭐 봤어요? 직행이죠. 드라마. 그 시기에 옛날 드라마인데 그 저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머리 빡빡 깎았던 여자 그 시바지인가? 시바지? 뭐지? 시바지. 세대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아 시바지 그걸 보게 돼요. 아 시바지? 네. 혹시 또 그거 본 거 아니야? 스캔들? 아니요 그런 거는 못 봤어요. 배영준하고 그 정도로 이렇게 여유가 그 정도로 막 그 문화에 여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몰래 누가 하나 가져오면 네, 가져오면 그거 막 떼거지로 벌려서 또 이제 밤에 중국 거는 많이 봤겠거니? 중국 거는 수도 없이 봤죠. 자 그래서 네, 보다가 그러면서 이제 술 먹으면서 이제 그래요. 이제 가까이 우리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상사가 그래요. 상사가 우리 지금 너무 힘드니까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하루에 한 끼밖에 식사를 안 하신댄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서 모아서 식량을 사갖고 엄청 많이 기차 팡텅에다가 사가지고 오면 우리가 영웅이 이 시대 영웅이 되겠다.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우린 쫄다거니까 듣기만 해요. 이 마음은 있어도 뭐 좋다 싫다 말도 못하고. 그렇지. 예, 이러면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 제대되고 또 이제 바뀌고 제대되고 바뀌고 또 이제 과거 보면서 바뀌고 하거든요. 근데 거의 12명씩 15팀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기본 멤버가 한 7팀 돼요. 그 팀만 모여서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 모이면. 가지고 그분들이 그래 하자라고를 해요. 네. 중국 가자? 있어? 너 한 번 바칠 생각 있어? 있어 이래요. 그냥 도망가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이라면 저는 나라에 충성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번에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들어왔을 때 대신에 자금 있는 걸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각자 조금씩 갖고 있던 돈을 갖고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 때는 나와요. 나와서 바로 이동을 한 게 아니라 기존에 그 국경지대에서 사는 그 군인이 있었는데 그분을 먼저 그 지역에 보내요. 남양이라고 하실라나 몰라요. 철도 노동자. 도문하고 남양하고. 네. 거기를 먼저 거기서 사실 저희가 있던 데서 바로 넘어올 수도 있어요. 더 쉬워요. 근데 거기서 없어지면 누가 보면 이제 신고하거나 뭐 이런 디테일까지 생각을 해서 그분이 남양까지 이제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이미 사찰 다 해서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가 그 다음 파스에 이제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와서 그날 저녁에 있는 거 팔고 돈 또 이제 더 챙겨가지고 다 갖고 안 보내고 있던 거랑 가지고 남양으로 와서 그 밤에 별로 안 힘들었어요. 몇 명서? 우리가 그때가 10 몇 명이었는데요. 10 몇 명 단번에? 네.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네, 다 군인이었어요.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남자가 더 많고 여자가 더 많아요. 뭐 서로 커플 됐으면 다 짝짝이 아니죠. 커플은 됐지만 자꾸 과거 보면서 들어가고 제대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7팀밖에 더 할 게 없었다. 그래서 남자가 더 많았고 여자가 더 많았고 남자가 적었어요. 진짜? 네. 그래가지고 넘어와서 조선족 집을 들어가게 돼요. 들어오기 전에 사실 잠깐만 도망가면 그냥 쉽게 건너갔어요? 쉽게 넘어왔어요. 너무 쉽게. 이게서 여기 그냥 근데 거기 남양에 오면은 보통 개인집을 들어가잖아요.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밥 한 끼 먹고 그냥 바로 넘어갔어요. 보초 근무가 지금처럼 삼엄할 때도 아니고 그 시기에는 보초 근무 시키면 뭐 또 다른 거 하러 가요. 그러니까 비어 있을 때예요, 텅텅. 그 시기에는 노래하면서 와도 될 정도로. 상상이 안 되네요. 네. 다들 힘들게 넘었다고 하시는데. 그 시기에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넘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맞아. 이분이 그때 뭐 그래서 이 이야기 하셔가지고 뒤에 앉아있던 이유미 씨가 막 이를 갈고 막 그랬어요. 그냥 이제 국경을 넘으면 배신 행위다라는 거는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근두근했지
누가 나를 단속해서 잡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다 같이 왔어요. 그럼 넘어서 중국에 갔어. 어떻게 됐어요? 하니까 한참 가서 중국 조선족 집을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군복 운명이 입고? 바뀌어요. 저는 군복 입었고 다른 분들 몇 분은 군복 입고 몇 분은 사회복을 입고. 아 진짜 그래서 깜짝 놀랐겠다 조선족이. 아 조선족은 그렇게 놀라진 않고요. 늘 있는 있는 일이라 저희를 그냥 이웃집 누구 대하듯이 어서 오라고 해가지고 그냥 군복만 벗으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누가 들어오면은 자기네가 할 말도 없고 이제 잡혀갈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인내를 받고 있고, 예, 밥도 주고, 아, 배는 안 고팠어요. 저희가 굶고 다니는 군인은 아니었잖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 지휘관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떼거지로 다녀가지고는 안 된대요. 떼거지로 다니지 말고, 둘 이렇게 해가지고 다녀야지. 이렇게 다니면 다 같이 그냥 줄줄이 경찰서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짜걸지라 해가지고 둘 짝시다가 남녀? 아니에요. 그분이 여자 남자 이게 거기서 해주는 대로 자기네가 일자리는 소개시켜주는 걸로. 근데 저희는 마지막에 3명이 남았었거든요. 여자만. 근데 계속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진짜 도와주시는 분들은 중국말 했다, 한국말 했다, 중국말 했다, 우리나라 말 했다 안 해요. 막 눈치 보고 이렇게 막 전화 통화할 때 되면 막 열받아서 뭐가 이제 잘 안 되는지 막 한국말도 툭 튀어놨다가 너무 뭐 비싸다는 이러저러한 말이 막 이제 못 알아듣는 말을 너무 하니까 그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이미 다 다른 데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는 이제 그 사람 전화번호 이제 다 각자 주는 걸로 그 집 전화번호 우리가 팔아먹으려고 그게 인신매매예요 사실은. 군인이고 뭐고 상관 안 하네. 그 조선족은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중국에 계시는 분들이 다 나쁜 건 아닌데 유독 국경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이제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들은 정말 나빠요. 하여튼 그 시기가 그랬잖아. 네, 그냥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었던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일하는데 그 난방 안쪽으로 가가지고 거의 뭐 안 못 보게끔 한대요. 때린대요. 때려가지고 거의 일 시킬 때만 풀어놓고 또 이제 또 감금하고 노예네 완전. 거의 그렇게 시킨대요 하고 여자들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한 동네가 전체적으로 남자만 있대요.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중국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여자 한두 명 동네에 사가지고 그냥 돌림방. 이야. 그거 아마 책 쓰신 분도 있을걸요. 저는 이거를 들은 게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안명진 씨 통해서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깜짝 놀라고 기겁했었고, 아 그분들이 그렇게 나갔구나 하고 저는 거기서 이제 어디를 가면은 기차를 말도 모르잖아요. 많이 타고 가가지고 어디서 갈리나 봐요. 근데 누가 마중을 나와야 되는데 갈아타야 돼요. 갈아타고 우리도 차를 타야 되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막 뭐 밟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아, 나 여기 가다가 나를 아시죠? 네, 북한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 피 빼서 판다는 소리. 아, 그런 소문이 났었어. 네. 애기들 없어져가지고 네. 애기를 그냥 피 빼서. 그러고 뭐 거꾸로 해가지고 해가지고 피가 다 살은 사람한테서 피가 죽을 때까지 살아있을 때까지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죽으면 고기는 또 고기대로 판다고. 그 생각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죽기 살기 내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어요. 3명이다? 아니 하나는 이미 가져가고 누구한테 가고 한 사람은 그 사람한테 있고 도망가자 했는데 이 사람은 도망 안 가고 좀 고지식 했었죠. 저보다. 저는 막 안 쳐다봤어요. 어떻게 됐는지. 안 쳐다보고 그냥 도망갔는데 결국엔 저를 못 잡았어요. 못 잡고 계속 가다가 제가 이제 거기도 무슨 역전이었어요. 역전이었는데 저를 심량이라는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우리 장사할 때 중국분이 심량이 그냥 날아가는 새, 평양할 때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새양이라고 한대요. 하고 한국 사람들이 많은 데가 거기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거기까지만 가면은 언어 소통도 되고 하니까 그냥 혼자 생각에 무조건 이제 심양으로 가야 된다. 몸짓, 손짓, 발짓 하면서 가야 된다고. 돈은 있잖아요.
그때는 사실 그 얼마인지도 몰라요. 막 지어주면서 저 거기만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 간다. 이게 워라고. 워치 시, 새, 양 하니까 그걸 떼줘서 타고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 시기만 해도 중국 그 경찰들이 저희를 단속 안 할 때예요. 하고 그 자국민들도 저희처럼 국적 없이 떠다니는 사람이 많을 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막 죽을 똥 살 똥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심양까지 갔는데 사실은 마음 놓고 가도 되는데 그 시기. 그래서 심양까지 갔어요. 거기 가서 물어보고 돈은 있잖아요. 조금 맞는 건 아니었어요. 쫄딱이다 보니까 많이 가지도 못하고.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물어봐서 북경이라는 데를 가요. 거기 대사관 있다고 하니까. 신명에도 있잖아요, 용사가. 그때는 몰랐어요. 무조건 북경에는 대사관 있고 이게 다 모여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 한국에 가겠다 결심한 거예요? 네, 저는 그때 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친구들이 막 이렇게 대고 하는 거 보고. 네. 그러고 한국이 좋다라는 걸 왜 드라마를 보고도 알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여기로 말하면 대기업이잖아요. 거기에 기업 안에 있으면 러시아 갔다 온 사람, 째포, 저기 하교 많아요. 그분들이 저희 집에는 아디다스 단복이 한 사람당 거의 한 2-3벌 정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줘서 까만 데다가 하얀 줄, 권총색에다 흰 줄 서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접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잘 산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못 살면은 이걸 죽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째포들이나 이런 이제 그 신문이 걸리니까 잘 봐주십사하고 친척들이 방문 오면 집을 항상 와요. 그러면 별거 다 줬어요. 세이코 시계를 그때 알았거든요. 사해에서 세이코 시계를 차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한국이 좋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는 항상 아무 얘기도 못하게 했었어요. 그렇지. 하고 또 이제 군대 부대에 있으면서 그랬잖아요.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거기서 이제 대놓고 한국이 좋은 줄 알았어요. 드라마랑 영화랑.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는 뭐 장군님한테 쌀을 사가지고 갖다 바친다고 떠나긴 했지만 애초에 은영 씨는 핑계고 다들 똑같아요. 놀고 있네. 내가 왜 이래가지고 가려고 생각을 했구나. 그러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다 똑같다는 건가지 생각이. 네, 본 생각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제대되면 그 전에 뭔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제대되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밖에 나가면 이렇게 거짓대가 많은데 이렇게 이제 우리끼리 했던 얘기는 공통 용어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자기네도 나가면 막연하게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20대고. 네, 근데 저는 걱정 안 했던 게 아버지가 그 직책에 있어서 걱정은 크게 안 했었어요. 근데 할 수는 없지만 사고를 쳐서 사실 전 여기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심양에서 북경까지 갔어. 타고 가는데 단속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진짜 룰루랄라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에 도착하는 순간 그 시기에는 또 경찰들도 없었어요. 군인들이 안 섰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 겁이 없이 그냥 계속 돌아다니다가 그 깃발만 찾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깃발도 있고 공화국 깃발도 있고 일본 국기도 미국 국기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긴장을 한 거죠. 아 여기 저기 있으니까 거기 사람들도 나와 있겠구나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저 한국에 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어디? 대한민국 대사관에 가서? 네. 들어가는데 누구도 안 말려요? 그러니까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시기에는 그냥 진짜? 행진해서 들어갈 때예요. 그래서? 그 전이니까. 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 대사관이라고 하면은 대사관 이동한 거 알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쪽이가 지금 대사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제가 갔던 대사관은 아파트 안에 있는 무슨 그런 대사관이었어요. 옛날엔 그랬었나? 네, 그거 이후에 또 이제 바뀌어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거기서 안 된다고 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사실은 다 간략하라고 얘기한 건데 영사관을 다시 찾아가요. 다시 거기서 안 된다고 하니까 받아줄 수가 없대요. 대사관에서. 대사관 가셔서 한국에 가겠다 했는데 안 받아줬단 말씀이세요? 네. 그렇게 하고 나와서 영사관 그러죠. 영사관 다시 심양으로 왔다고? 아니죠. 그때도 북경에도 영사관이 있어요. 영사관이 또? 네.
거기는 아파트가 아니라 이게 단독 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 뭐 2층짜리 뭐 이렇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하나가 뭐 대한민국, 북한 이렇게 미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떠들어갔죠. 사실은 뭐 거기도 막는 사람 없었어요. 그때도 없었어요. 없고 들어가서 거기서 사실 영사를 만나죠. 아, 그때 네. 이야기한 양싱 네. 공사분. 그분을 거기서 만나요. 근데 처음에 대사관을 안 갔으면은 제가 겁을 안 먹었을 거예요. 대사관까지 갈 때는 룰루랄라 갔어요. 갔는데 안 받아주니까 겁먹었지. 덜컥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살았다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아, 나는 이렇게 복이 있는 여자야. 오니 진짜 나는 어려서부터 복을 갖고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당혹스럽고 그 사이에 뭐 좀 인정이 많으니까 오면서 나보다 못하고 이렇게 버스 이제 그 기차를 탔을 때 웬 사람이 화장실에서 손을 다쳤어요. 근데 자리표 사면은 비싸니까 서가는 거 그걸 샀더라고요. 불쌍해서 제가 돈을 줬거든요. 나는 가면 사니까. 아마 그때 받아주지 않을 걸 생각했으면 그 돈도 안 줬을 거예요. 꽁꽁 아끼고 갔다가 썼지. 그래서 대사관에 갔다가 다시 영사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사관을 들어갔는데 거기도 합법적인 절차가 없대요. 거기서 이제 하얘지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 이제 갈 데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막 돌아다니고 하다가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 들어갈 땐 많은데 그렇다고 말 모르는데 들어갈 엄두는 못 냈었어요. 아, 이젠 죽었구나 하고 다니는데 그분이 그 양신 그분이 직원분 이제 나와서 밖에 나와서 저를 이제 뭐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기가 말하는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을 수밖에 없죠. 덜컥 믿으면 뭐 무섭지만도 거기서 갈 데가 없으니까 해가지고 이제 얘기하시면서 돈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때 여기서는 여권 그게 안 되니까 그러고 가져온 서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뭐 있냐고 물어보다 전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다시 그러면 심양이라는 데를 가래요. 거기 가면 한국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가서 내 말 알아듣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니까 그냥 비슷한 것만 갖고 오세요 라고 하더라고. 어디로 오냐면 여기로 오지 말고 거기에 영사관이 있다는 거예요. 영사관이 있으니까 연락을 하래요.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내려와서 그 숙박하는 데 있잖아요. 조선족들이 숙박하는 데 거기 들어가서 무작정 그걸 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값을 받고 저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가짜 서류를 만드신 거예요? 네, 가짜를. 네. 아주 저는 돈을 지불을 하고 그걸 사서 전화를 해요. 그 앞에 가가지고 전화하니까 진짜 받아요. 사실은 그때도 긴가민가 설마 이런 심정으로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한 거거든요. 그때 했는데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누구라고 얘기했더니 그분도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다 있냐고 다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10분 있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연락을 해놓을 테니 들어가서 창고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 들어가래요. 딱 이렇게 지정까지 해주면서. 그래서 알았더라고 하고 기다리는데 그 10분이 정말 나한테는 그 탈북해서 북경까지 온 시간보다 더 길어 시간인 거예요. 가지고 다시 전화하니까 들어가래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걸 주고 바보같이 멍하게 있다 그냥 나와버렸어요. 나와서 다시 전화하니까 일주일 있다 그 자리에 다시 가래요. 가지고 어디 안 가고 들어갔던 집에 다시 민박하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날짜가 돼서 가니까 다른 사람들 그 민박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 쳐줬어요. 그 갖고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비자가 15일 비자 나온대요. 관광 비자. 저는 30일 비자가 나왔어요. 30일 비자인가 3개월 정확히 이제 멀리서 자원 그 비자가 나올 수가 없대요. 3개월인가 30일인가 비자가 막 자기네랑 그냥 너 거기에 그렇게 높은 사람 알고 있으면 같이 이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 박수 쳐주면서 해가지고 그래도 거기서 누가 전화 나와서 받았다고 전화하니까 그분이 코치해줬어요. 사실은 거기서 나와서 그냥 한국인 사람
행세하고, 왜냐면 누가 잘 되는 그거 못 보니까 이제 오래 한 군데 있으면 신고하면 잡힐 수 있는 몸이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반대편에. 그때 당시 서탑이라는 데였어요. 그게 호텔을 들어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다가 이제 이것저것 해가지고 바로 그 다다음 날 빨리 왔어요. 그날은 올 수 없으니까 비행기표 구입해가지고 제가 이제 너무 쉽게 한국 비행기에 그러니까 올 때는 되죠. 중국인 신분으로 왔다죠. 아니, 네, 중국인 신분으로. 가짜로 네, 해서 만들어서 네. 그거로 비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비자 받는 거는 그분이 다 뒤에서 이걸 해줬어요. 양씨신 대사관 직원. 양영사님, 사실은 양영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번에 그때만 해도 탈북자가 대사관 거쳐서 가는 게 없었으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절차가 없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영사관도 그런 게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참 안타깝다 그게. 그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막 소리 지르면서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너무 오래됐는데 그러면 왜 라디오에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좀 들었고 라디오에 그렇지, 뭐 이런 걸 왜 그 사례 같은 걸 올리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거 보고 여길 찾아온다. 찾아왔을 때 이런 허망한 소식만 준다고 하면 우린 어디 가야 되냐.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 안에서는 대답을 안 하셨는데 이제 이후에 나왔을 때 그래서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 돈으로 사실 주셨어요. 거기 그때 그러셨거든요. 나한테 돈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밖에 못 준다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실은 고마워요. 그분 몇 살쯤 났어요 그때 당시? 한 50대 그 당시. 네, 근데 사실은 진짜 보고 싶어요. 왜냐면 나한테 내가 그랬잖아요. 여기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는 북한에서 오지 않아도 되는 신분인데도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다고. 근데 그것까지 걱정해 주신 분이 그분이었어요. 내가 여권을 딱 손에 쥐고 전화하니까 너 그거 두고 가도 되겠니?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내가 먼저 가서 도착해서 이제 그때 가서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러니까 전화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니까 거기 가면은 다른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나보다 더 이렇게 해준다고 이제 여기 그냥 접으라고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 이제 요거 보고 그분이 저한테 90년 후반기니까 그때 근무하셨던 분들 사실 양씨 찾으면 쉽게 찾을 수는 있어요. 네. 난 보고 싶어요, 사실은. 뭐 나를 언제 한번 뭐 언제 어떻게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무지 여기서 살아보니까 더 알겠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그러잖아요. 이북 사람에 대한 조례도 없고 뭐 이런 규칙이나 위에서 내려진 것도 없는데 무턱대고 들어가서 나 도와주세요. 맨 땅에 그냥 막 그러면 그분도 황당하잖아요.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거기 있을 때. 근데 저를 너무 가족처럼 도와줬던 것 같아요. 금액이 크고 작고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때 처해 있는 그 환경에 나를 너무나 안쓰럽게 가족처럼 생각해줬던 그 마음.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도와줘서 오늘 같은 날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사니까 참 그래서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에서. 그 비행기 탈 때 심경이 어땠을까요? 비행기 일단 탈 때 두근두근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비행기 탔을 때는 또 이제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오신 거지 아마 보나 비행기 탈 때까지 뒤에 뒤봐주고 안 했어요? 그건 모르죠. 그냥 전화 하나 가르쳐주고 그 이후에 하니까 띠띠띠띠 없는 번호예요. 비행기 타기 전에 전화하니까? 네. 내가 들어가서 전화할게. 그러라 해놓고는 들어가서 통과 무사 통과하면 전화한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카드를 하나 사잖아요. 갖고 들어갔잖아요. 전화해보니까 없는 번호. 띠띠띠띠띠. 영유치도 하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비행기 안에서 올라탔어? 타고 들어오는데 이제 거기서 처음 타보잖아요. 비행기.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타봤죠. 어땠어요? 좋다고 느끼기에는 너무 떨어가지고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멍한 상태고 또 비행기를 처음 타니까 귀까지 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서 가긴 가나?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실감도 못했고 그냥 멍한 상태에서 갔는데 밥을 줘도 안 넘어가니까 못 먹었어요 하고
돈 받는 줄 알았거든요. 네, 돈 받는 줄 알고 더 안 먹고 그냥 눈만 동그래서 해서 이제 갔는데 그분이 제일 늦게 내리라 그랬어요. 근데 무섭더라고요. 한 중가운데쯤에 허둥지둥 내렸는데 한 이제 딱 내리니까 무슨 이렇게 내장같이 긴 그 터널 가운데 까만 옷 입으신 분들이 남자가 한 서너 명이 쭉 있는 거예요. 근데 저를 이름 먼저 불러주시더라고요. 원영 씨 어디 맞죠? 있어요? 이러면서 아니 근데 내 행장이 딱 나만 봐도 알았나 봐요. 그렇지. 어리비리하고 이제 막 무서워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질린 얼굴. 그러니까 이게 맞죠라고 하면서 하는데 입이 여기서부터 여기 귀에까지 걸려가지고는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어가지고 예라고 하니까 손을 덥석 잡아주면서 이렇게 수고했다고 수고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근데 그때 이제 많이 울었어요. 사실은 그 전에는 긴장하니까 눈물 안 나왔는데 그분들이 날 데리고 무슨 방에 요만한 방이에요. 딱 데리고 들어가서 안에서요? 예, 앉혀놓고 이제 물 주고 뭐 먹고 싶냐라고 뭐 이렇게 뭐 갖다 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전화를 해주셨구나. 그렇지. 아니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저기도 통과 안 하고 나를 데리고 갈 수가 있지? 라는. 거기서 바로 조사했네. 간단하게만.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들었어가지고 그냥 이름만 확인하고 나이만 확인하고 이제 뭐 이제 그것만 딱 확인하고 저를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진만 하나 딱 찍고 그냥 마음 풀어줬어요. 양 선생님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고? 아니 그냥 울고 물어보니까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정확히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이제 어디에 이제 목적지가 있는데 거기 가서 얘기를 하재요. 근데 목적지를 이제 차를 타고 가잖아요. 까만 차. 근데 어디 간단 말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여기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걸 환영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분이 차 타고 가면서 여러 사람이 왔으니까 한 대가 아니었어요. 석 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와, 그분이 날 이렇게 해줬구나라고 하면서 또 금시 잊어요. 불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뭐 우리는 그런 거 못 봤었거든요. 이게 무슨 별천지야 라고 이렇게 언제 불이 갈까 이제 그런 것만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무서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날 어디로 데리고 가지? 이런 생각, 복잡한 생각, 좋은 것도 잠시. 그래서 갔는데 그냥 다 벗기고 이제 옷 새거 주고 건강검진하고 하고 독방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 시기에는 우리는 그때는 이런 독방이었어요. 북한 사람들은 없었고? 다 독방이었어요. 북한 사람 그때는 서로 못 볼 때예요. 그러니까 조사기관에 갔더니 거기에 다른 북한 사람도 있긴 있었던 거죠 그때도? 그러니까 다른 방에 있죠. 다른 방에 하나씩. 있었던 거지? 글쎄. 근데 우리 시기에는 이 방에 밖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군대가 총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때도 총 갖고 있었어요. 있었어요? 총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권총 같은 거. 권총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죽었구나 했어요 그때는. 거기나 감옥이나 똑같네. 감옥에는 왜냐면 바깥에다 이렇게 새살창 했잖아요. 창문 보이는데 여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 보다. 역시 내가 배운 게 맞는가 보다. 이제 거기서 잠깐 또 이제 바꿔 생각해. 좋았다 나빴다 저았다 수십 번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냉장고에 먹을 거를 하나가 뚝 채워줘요. 침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 돼. 이거 먹고 살찌면 또 진짜 잡을라나? 시컷 먹고 죽이려고 생각. 네, 잡아먹으려고 한 줄 알고 안 먹었어요. 진짜 안 먹었어요. 또 독이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거 쳐다보면서 귤 안 드셔보셨죠? 북한에서. 귤? 네. 북한에서 귤 먹기 싫어 먹었는데. 우리는 귤은 못 먹었어요. 한때 평양에서 제주도 귤 들어와가지고 그때 DJ 때 제주도 귤 다 공급했잖아. 우리는 사랑의 선물을 받아도 귤은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귤이 있는데 이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먹으라고 밥을 날라다 주잖아요. 배식. 이런 밥을 먹으면 살찌면 잡아먹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시기에는 그랬어요. 너무 별 생각을 다 하니까 군인을 보면서 저 군인이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쳐다보겠네. 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있다가 물은 먹고 싶고 그러면 처음 본 저거 한번 먹어볼까? 죽으면 말고 하고 그걸 가져다가 북한에는 사과도 껍질째 먹잖아요. 씻어서. 귤 껍질을 드셨어요? 껍질을 이렇게 조금 뜯어 먹어보니까 맛대가리가 없는 맛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너희가 그러면 그렇지 하고 그다 틱 던져버리고 정말 안 먹었어요. 밥 계속 나가고 계속 뺐으면 진짜 배가 둥짝에 붙을 정도로.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짧죠, 되게. 네. 시간 다 지나갔어, 지금. 자, 다음 이야기는 2부에서 듣도록 하고요. 아이 더워. 아무튼 이분이 오셨던 시기가 또 우리 때랑 상당히 다르다는 걸 달라요. 네. 자, 아무튼 그 양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라고 수고하셨고요. 2부에서 또 좋은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니까 어디 갔어? 어제 잠잤을 걸. 업로드 하느라고요. 한 10분 쉬시고 2부 촬영 들어갈게요. 내가 줬지.